반갑습니다. 호주 변호사 박창민입니다. 어제 2019년 10월 1일은 제가 막내딸 학교 방학에 함께 놀아주는 시간이 좀 적었던 관계로 데이 오프, 즉 하루 휴가를 쓰고 식구들끼리 이렇게 시간을 보냈던 날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이제 바깥에서 얼젠트한 상황이 아니고는 업무에 어텐드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죠. 그래도 중요한 이메일이나 카카오톡 메시지나 이런 것들은 답장을 해야 됐었지만 그 과정에서 질문들이 좀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interesting 하다라고 느끼고 그 질문들을 취합해서 왜 이런 질문들이 이 시점에 올까라고 해서 검색을 좀 해봤더니 관련된 정보를 찾아볼 수 있었어요. 질문의 내용이 무엇으로 압축이 되냐 하면 11월 16일부터 새롭게 배우자 관련 점수라든지 STEM 점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뀌어서 적용이 되게 될 터인데, 그러면 스킬 셀렉트를 새롭게 넣어야 되나요? 이미 넣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거에 이론적으로 이제까지 스킬 셀렉트 EOI에서 그런 부분들을 물은 적이 없다. 적어도 배우자 관련된 영어 점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물은 적이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물어야 되는 절차가 필요할 것이고, 그렇다면 싱글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표기하고 이런 과정에서 결국에는 새롭게 스킬 셀렉트가 오픈되어야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케이오스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시스템 다운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예측한 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민성이 아직까지 여전히 카더라입니다. 9월 30일자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기존에 넣어놓은 스킬 셀렉트 EOI는 계속해서 자동 업데이트가 된다. 그리고 date of effect, 즉 점수를 확보한 날짜 자체가 변경되지 않는다. 네, 뭐야 도대체. 자동으로 업데이트 해주겠다. 묻지도 않아놓고. 네. 그리고 date of effect 자체가 점수를 새롭게 확보한 날을 뜻하는 건데, 모두가 동시에 적용받기 때문에 as if it was there, 마치 그랬던 것처럼 해주겠다. 네, 참 일 편하게 하는데, 가관은 어떤 내용인지 화면을 보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자, 이스카 뉴스라고 제가 혼자 하는 기술이민, 그 다음에 스킬 셀렉트 시스템 제대로 알아보기라고 하는 영상에서 안내를 했던 정보 웹사이트입니다. 스킬 셀렉트 인비테이션 라운드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이 팀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풀을 토대로 앞으로 몇 점대가 언제쯤 인바이트 될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데 대한 예상을 해주는 그런 정보 사이트죠. 네. 자, 여기에 따르면 Home Affairs Department, 즉 이민성 자체가 clarify를 했다라고 해요. 2019년 11월 16일부터 그 스킬 셀렉트 EOI를 업데이트 시키는 시스템에 대해서, 자, 빨간 글씨 보겠습니다. 이민성이 clarify 했다라고 하는데, 스킬 셀렉트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된답니다. 네, 현재 접수되어 있는 상태의 모든 EOI가 자동으로 업데이트 된다. 어떻게? How? 네. 묻지도 않은 정보들은 어떻게 넣겠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 EOIs in draft status will not be updated as no points have been attributed at this stage in the system. 드래프트만 해놓고 접수 안 시켜놓은 거는 업데이트 안 된다. 일견타당해요. There will be no change to the date of effect for any EOI when this change is applied.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될 때 date of effect는 변동을 주지 않겠다. 그 다음, points will only be updated once an EOI is submitted. EOI가 submitted 된 거에 대해서만 업데이트 될 것이다. redundant, 중복되잖아요, 그죠? 했단 말 또 하고 있네요. clarify, 이상하게 하네. 그 다음, specific systems
specific systems functionality is still being developed, and any information required by agents will be provided once the process has been finalized. However, no applicant or intending migrant will be disadvantaged by the changes to 60 points for points tested visas. 자, 아직 스페시픽한 시스템 기능은 여전히 개발되고 있는 중이고, 그 다음 에이전트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 정보는 이 과정이 파이널라이즈 되고 나면 전달될 거랍니다. 하지만 이제 바뀌게 될 주요 내용이 이 6D라고 하는 스케줄인데, 이 6D 스케줄 점수제 기술 이민 비자 관련돼서 어떤 신청자나 아니면 앞으로 이민 희망자나 디스어드밴티지 되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스템 개발 자체라든지 정보의 공유로 인해서. 자, 소스가 이민성과 그 다음에 Migration Institute of Australia, 즉 이민 법무사나 이민 변호사들의 이 협회가 있는데, 협회가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Migration Alliance도 있고. 그런데 그 중에 이곳에서 지금 clarification을 요구한 듯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 듯합니다. 자, 그 다음 관로가 중요한데, Please note, this is all we know. We do not know how Department of Home Affairs expect people to update their partner's English scores to claim 5 points for competent English. 즉, 파트너가 영어 점수가 있을 때 5점을 주겠다. 이게 이제 신규 개념이죠. 원래 그 전까지는 파트너가 기술 심사와 그 다음에 영어 점수가 있다. 이런 것들을 디클레어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10점으로 올려주면 되는 것이고, 파트너는 있는데 이 사람이 competent English가 있었다 정보는 never 올렸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5점을 어떻게 줄 것이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답니다. 위에 이때까지 설명한 정보 말고는. 자, 저는 지금 이런 그 진행이라든지 아니면 실제 자동 업데이트를 시키고 데이터 오브 이펙트에 변동을 주지 않겠다 라고 하는 이런 개념, 점수 확보가 된 날이 자동 확보인데 모두가 같이 적용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 기준으로 과거에 넣었던 그 과거에 유효했던 데이터 오브 이펙트를 그대로 이끌어 가겠다. 예외 아닌 예외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고, 오거나이즈 되지 않은 변동으로 인해서 지금 많은 이격들이 지금 생기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되는데, 뭐 어떡합니까? 법은 법이고 따라가야 되고, 그 법을 임플리멘트 시행하고 발효시키는 과정에서 따라가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입장이니까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속보랍시고 많은 사람들이 스킬 셀렉트 자동으로 업데이트 돼요 라고 이렇게 막 글도 올리고 뭐 하더라고요. 속보 맞죠? 그런데 공식적으로 Department of Home Affairs에서 모든 에이전트나 로이어스들에게 퍼블리시한 자료도 아니고, MIA라는 기구의 문의에 대해서 답변을 굉장히, 제가 볼 때는 clarify인지 아닌지 모르는 몇 가지 문장으로 이렇게 한 형태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시를 했거나 설명을 한 내용으로 보이지 않고요. 공식 어떤 어나운스먼트도 아니었고, 뭐 이렇게 협회에다가 찔러주기 정보였는데, 아직은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46일 남았습니다. 45일입니까? 네, 45일 지나고 나면 이제 발효가 될 내용이고, 그러니 그 사이에 모든 것들이 끝나야 될 겁니다. 자동 업데이트를 시키기 위해서 기존 정보들을 어떻게 업데이트 할 수 있도록 개방해 줄 것인지, 그 다음, 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배우자 영어 점수라든지 싱글 점수 이런 것들은 2019년 4월 8일 이즈음에나 발표가 되어서 알려졌단 말이죠. 그러면 그 이전에 직전에 결혼을 해서 점수에 이렇게 혜택을 못 보는 사람들은 참 억울하지 않겠어요?
만약에 그 내용을 기혼자의 경우에 배우자의 영어 점수와 기술 심사 여부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클레임할 수 있는 점수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정보들을 미리 알았더라면 결혼을 미룰 수도 있었겠죠. 예.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금 뭐 불이익이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이야기를 못하죠. 당연히 불이익이 있을 수 있죠. 예. 그런데 4월 8일 그 내용이 발표된 이후에 결정을 하던 사람들은 내가 내 파트너를 디펙토다라고 디클레어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보이프렌드, 걸프렌드라고 할 것인지, 자, 결정할 수 있는 어떤 일렉션의 찬스가 생기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적어도 디펙토라면 내가 소명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married라는 것은 이미 법적으로 as a matter of fact로 결정이 되는 부분이니까 이건 내가 변동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죠. 네. 이야기가 지금 길어질 것 같아서 이 정도에서 끊겠습니다. 자, 속보라면 속보할 수 있겠고 clarification이라면 clarification이라고 할 수 있을 법한 내용들이 그래도 나름 신뢰도를 갖고 있는 곳들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 카더라의 형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지켜보면서 추이가 어떻게 될지 지켜보는 걸로 아시죠. 이렇게 되면 제가 예측했던 케이오스 정도까지는 아닐 수 있겠어요. 그죠? 지켜봅시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